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탑 뉴스로 전해드렸었죠. 제네릭 의약품의 위수탁 생산을 주로 하는 바이넥스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비보존 제약의 원료 조작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6일 기준 바이넥스와 비보존 제약 사태로 인해서 제조나 판매 중지된 품목은 총 47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에는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해당 품목의 판매 제한과 회수 등 땜질 처방에 그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날석에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위탁 생동과 공동개발 품목 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무상증자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일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올리패스가 50%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서 유유제약은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제약 바이오 회사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2곳, 올해 들어서만 15곳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일각에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무상증자 카드를 너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제약회사들의 2021년도 3월 사업보고서 기준, 이른바 지난해 영업성적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상장 제약회사 68곳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42곳은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반면에 26곳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즉 10곳 가운데 4곳은 매출이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종군당, 고려제약 등 4개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남제약은 전년 대비 가장 많은 58% 넘게 매출이 는 반면에 삼화제약은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폭이 25%로 가장 컸습니다. 또 8년 연속 영업 손실의 불명예를 기록한 삼성제약을 비롯해 명문제약과 ST팜, 동성제약 등 9곳은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제약 상장 기업들의 브랜드 평판에서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바이오팜, 박셀바이오 순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간 127개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를 모아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인 매드팩토가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 특허는 혈액에 있는 BAG2 단백질의 발현율을 측정해서 암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매드팩토사는 앞으로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암에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 많은 뇌기능 개선제로 불리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환수 계약 협상이 또 연장됐습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 제재 협상 기한을 4월 12일까지 재연장한다고 결정해서 제약사에 통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수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 제재 품목은 60여 개로 작년 12월부터 협상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사단체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의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채 전문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업자와 이를 방조한 쿠팡 경영자들을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소청과 의사회는 판매업자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인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 등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전국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보다 인력 확보 가능성의 문제라면서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요. 앞서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전국 250개 예방접종센터에 백신관리 전담 인력으로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된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혈전 생성 의심 사례가 처음 보고된 것으로 지난 17일 확인됐습니다. 8,700여 건의 이상 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연령층이 젊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고 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고 백신 종류에서는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접종자의 1.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계 관련 소식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우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16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내세우던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신제품 출시 소식입니다. 일동제약이 면역과 피부, 장 건강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일동 알로에 면역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미국산 프리미엄 알로에 베라계를 원료로 사용했고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이 있는 면역 다당체가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20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신약개발 자회사인 서나젠 테라퓨틱스와 함께 머리가 하얗게 새는 새치의 속도를 늦추거나 티가 덜 나는 짙은 색으로 만들어주는 후보물질 4종을 개발해서 국내 특허 출원했습니다. 회사 측은 인체의 마이크로 RNA를 활용한 이 후보물질들은 머리카락 세포는 물론 모낭세포 수준에서 머리카락 뿌리부터 흰머리가 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약사단체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사회양료 서비스 전문 약사 과정을 올해도 4월 13일 개강해서 8월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장은 올해도 약사의 가치와 직역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 부문 시상식이 지난 16일 거행됐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령자 김승우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약품이 유준하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경희대 화학과를 졸업한 유 대표이사는 동아약품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32년 만에 대표이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2008년 조창수 전 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제17대 회장에 대원제약 대표이사인 백승열 수석 부회장을 선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